김영삼 대통령, 이분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마산의 무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, 그 신마산 쪽에 마산역이 있었고 제법 큰 광장이 있었죠. 그때 아마 무슨 선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마도 71년이었으니까 그 대통령 선거, 박정희와 김대중이 그 대결을 한 그 선거에 지원 유세를 온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잘 모르죠. 근데 유명한 사람이 온다길래 저도 막 가봤습니다. 뭐 친구하고 같이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, 집에서 대략 걸어서 가면은 되게 한 30분은 걸어야 되는 곳인데, 가니까 그 역 광장에 뭐 수천 명이 그냥 꽉 찼죠.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는데, 예전보다 거의 뭐 한 1시간쯤 늦게 온 것 같아요. 한 저녁 무렵인데. 근데 저 멀리서 거의 막 한 100m쯤 떨어진 저는 뒤쪽에 있으니까 겨우 막 이렇게 서서 보니까 새까만 사람이 얼굴이 엄청 새까맣다는 생각이 들고, 조그마한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, 박정희의 공화당, 김대중의 신민당이 됐던 것 같은데, 공화당에서 국민들이 앞에서 이렇게 수레를 끌면 공화당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고 잡아 당기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. 그 기억이 나고, 1980년 서울의 봄이었죠. 4.19 기념 강연회를 서울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하는데, 그 당시에 아마 계엄 때문에, 비상계엄 때문에 옥외 집회가 금지되어 있고,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, 밖에 이제 확성기를 두고 하는 거죠. 근데 뭐 강당에는 다 들어갈 수 없고, 그 교정을 그냥 다 채웠습니다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마 친구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.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이제 4.19 기념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. 그럼 4.19는 이런 의미가 있다, 이렇게 하고, 그러면 5.16은 무엇이냐? 4.19가 정이면은 5.16은 불이요. 4.19가 선이면은 5.16은 악이요. 4.19가 진보면, 전진이면 5.16은 후퇴요. 막 이런 식으로 막 5.16을 까는 그런 참 우렁찬 그런 연설을 들었습니다. 서울의 봄이란 것은 참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있었죠.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고, 그때까지 참 엄청난 독재 시절이었지 않습니까? 무시무시했습니다. 사실은 참 그렇게 서울의 봄 때는 정말 이제 봄이 오는 모양이다. 너무나 기뻤죠. 제가 서울대 3학년이었는데, 근데 그 이후에 또 5.18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또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죠. 그러니까 이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.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,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어쨌든 1980년 서울의 봄 때 거의 매일 서울대 앞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했죠. 아크로폴리스가 뭐 그리스의 집회하던 장소를 빗대어서 명명한 곳인데, 아마 도서관하고 학교 본부하고 그 사이에 광장, 계단도 있고 막 그랬죠. 거기를 지칭했습니다. 그게 이제
거의 매일 막 그 집회를 했죠.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집회였는데 그 무렵에 유시민을 봤습니다. 유시민이 저하고 이제 학청 7, 8학번 동기고 유시민이 대의원회의 의장이었고 같이 이렇게 서울역 쪽으로 막 버스를 타고 그 시위를 하러 가면서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하는 거 봤는데 조금 느낌이 그 당시 느낌이 좀 촐랑거린다.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저한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김부겸 의원이 있죠. 대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복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학생회 쪽에서 뭔가 좀 실수를 해서 이 학생 그 운동이 뭐 우왕좌왕하고 막 서로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따지고 하던 중이었는데 이 김부겸 씨가 그 당시에는 이게 김부겸 씨인지도 몰랐습니다. 네,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는 이렇게 막 연설을 하는데 와, 그 아주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. 우리가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연설을 한 번으로 그냥 샥 그냥 다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.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학생회장은 심재철인데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고 그냥 약간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나중에 결국 그 저쪽 지금 뭐 미통당입니까 그쪽으로 가서 있죠. 그렇게 이제 그 서울의 봄이 좌절로 끝나고 한동안 또 전두환 독재가 계속되었고 나중에 저는 이제 1구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85년도에 합격을 하고 86년도에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300명이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50명씩 6반에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1반이었는데 일반도 이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앉았죠. 50명이. 제가 이제 석이니까 한 중간쯤에 앉았고, 제 바로 뒤에 옆에 정도 되는데, 그 오세훈이 거기 있었습니다. 나중에 뭐 서울시장도 되고,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됐죠.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. 그렇게 뭐 한 1년 정도로 같이 그 공부를 했는데도 뭐 저하고 말 한마디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 당시 노무현 씨가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고, 88년 초니까 나중에 이제 가을에 그 청문회 스타가 되게 됐는데, 그 무렵에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마산에 변호사가 한 10명 있는데 아무도 이 노동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부산에 노무현 문재인 사무실을 하다가 자기가 국회로 가니까 문 변호사 혼자서 이 부산 일도 바쁜데 이 마산 일까지 하기가 힘들다. 그러니까 그 석 변호사가 젊으니까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, 노동 사건을 맡아주면 되지 않겠냐, 안 되겠느냐.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즉석에서 바로 아니 제가 살인자도 변호하고 그 도둑놈도 변호하는데 왜 그 노동자들을 변호 못하겠습니까? 저한테 사건을 보내주십시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. 그러고 나서 막 한 5년 정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1999년쯤에 다시 만났습니다. 88년에 만나고 99년에 제가 요청해서 꼭 김해공항에 그서 만났는데 그 당시는 뭐 민주당 부총재인가 그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차를 마셨는데 첫 마디가 뭐 석 변호사가 그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88년부터 그 소위 이제 마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약간 동지처럼 이렇게 막 등산도 가고 그 같이 협력도 하고 우리 또 마산에서 항소를 하면은 부산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번 만났죠. 같이 부산에 어디 그 당시 그 부민동에
법원에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서 같이 이렇게 소주를 한잔 한 적도 있습니다. 둘이서.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. 그 사건 처리하기도 힘들고 뭐 돈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약간 하소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참 그 당시도 보면은 이 문 변호사는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아주 낮은 자세로 그런 길가는 사람이었죠. 그 법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노동운동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, 구속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의 자기가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참,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렵 이제 89년 90년쯤 됐는데 그 마산의 박원순 씨가 그 박원순 변호사였죠. 그 당시도 인권 변호사였는데 와서 이 강연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뭐 한 4,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 느낌이 참 재미가 없다. 너무너무 강연을 못한다. 아유, 왜 저렇게 재미없게 하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강금실 그 법무부 장관도 했죠. 이 사람도 그 당시 어디 법원에 판사를 했을 겁니다. 그 판사를 이제 퇴직할 무렵이었는데 저를 한 만나자고 해서 마산에서 만나서 그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제가 좀 시원찮게 보여서 아마 같이 변호사 활동을 해보려는 뜻으로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좀 시원찮게 보여서 그냥 포기하고 아마 서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2000년 무렵에 이영하 그 탤런트 있죠, 배우. 그 선우은숙과 결혼한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우연히 부산인 것 같아요. 부산 거리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하는 걸 봤는데 와, 얼굴이 저렇게 작을 수가, 왜 저렇게 작지? 얼굴이 너무 좀 기형적으로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TV에는 보통 왜 사람이 얼굴이 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영하는 TV에도 이렇게 좀 작은 얼굴로 나오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저 같은 얼굴이 막 TV에 나오면 엄청난 그 광판이 되겠죠. 그리고 그 2005년경에 현정화를 만났습니다.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. 제 이제 그 늦둥이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는데 그 탁구를 하고 있었어. 그 코치 선생이 이 현정화를 초등학교 때 가르친 선생이었어요. 그런 인연으로 한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참 그 유명한 사람들, 사실은 유명하다 할 뿐이지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죠. 그 유명한 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유명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명예인데, 명예의 끝은 물거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박원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참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.